보통 요거 했을 때 1등급 이제 안정권으로 받는 친구들이 한 10개 정도 맞췄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 3, 4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문제 난이도가. 그래서 여긴 딱 둔초는 좀 정확해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정확한데 10번, 12번이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해볼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네. 자, 그래서 얘가 봐봐요. 3번 보시면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얘도 2차고요. 얘도 2차입니다. 그럼 너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되겠지?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를 보니까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x-2y, x-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그럼 너는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가 0인 경우와 얘가 0인 경우 즉 x-2y가 0일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이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x가 얼마일 때? 다시면 x-y가 0일 때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제곱이 얼마인 거 봐주면 돼? 마이너스 1인 거 봐주면 되잖아 이거. 이거 x가 2y인 거잖아. 그럼 대입해. 그럼 4y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그 5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은 0이잖아 이거.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5y, y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지금 y가 5분의 1일 때 x는 얼마였을 거냐면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y가 5분의 1일 때 그 다음 y가 1일 때 두 개 있고요. 거기에 대응된 x값은 x가 2y였으니까 5분의 2 이렇게 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y일 때는요. 대입할게요. 얘는 y제곱에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랬을 때 얘가 2y고 y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y가 2분의 1이랑 1이었네요. 이렇게. 그때 x에 대응되는 건 x가 y였으니까 2분의 1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너 총 몇 개 찾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찾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 4개 중에서 곱한 거의 최대값 구해달래요. 곱한 거의 최대값 어디 있습니까? 얘잖아요. 그치? 2죠, 2.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얼마? 4번이었던 거지. 그치?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기로는 요게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당황하지 말고 뭐 찾으라고요? 숨겨진 식 찾으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명일여고 시험인가 그랬었죠. 명일여고래. 저번에 봤던 거 뭐였죠? 강일고 시험이었죠.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잘하셨네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4번 틀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얘가 지금 세 변이잖아요. 2x 10 그 다음에 3x 플러스 5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네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거랍니다. 그 삼각형을 만들려면요 한 변이 너무 지나치게 길면 안 되죠. 이렇게. 그치?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뭐야? 라고 봤을 때 얘랑 얘의 대소관계는 정확하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럼 가장 큰 놈이 얘 아니면 얘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가장 큰 놈이 10이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로 3x 플러스 5가 가장 긴 변이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얘가 x가 1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x가 5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가 삼각형의 형성이 되려면 말뜻이 뭐냐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떠한 변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는 게 성립을 하셔야 되네. 이렇게. 맞습니까? 어떠한 변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지. 그치? 그럼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될 테니까 요거 만족하는 x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5보다 크다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세 개에 뭘 구해주시면 돼?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공통범위 구해주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1보다 크고 5보다 작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치? 맞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형성 조건 이러면 애들이 딱 이것만 기억하거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네.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그냥 어떠한 변이어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아시겠죠? 네. 이거 기억하시고요. 뒤로 오셔서요. 8번 많이 틀리셨으니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도 봐야겠네요. 6번 꽤 많이 틀렸던데. 봐봐. 5개의 숫자 0, 2, 4, 6, 8이 있대요. 이렇게. 근데 얘네만 가지고요 3개를 선택을 해서 세 자리 뭘 만들 거냐면 3의 배수를 만들 거랍니다. 3의 배수야.
자, 그럼 3의 배수이려면 어때야 되냐면요. 요 세 변에, 다시. 여기 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합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3의 배수여야 되죠. 그치?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거 먼저 왔을 때 볼게요. 0, 2 하고요. 얘네 고정해놓고 가능한 게 0, 2, 4잖아요. 그럼 6인 거 맞지? 가능하지? 그 다음 0, 2, 6 안 되잖아요. 그치? 그 0, 2, 8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됐고. 그 다음 이번엔 0이랑 4를 고정해놓고 0, 4, 6을 보면요. 10 아니고요. 0, 4, 8 되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세나가라고요. 0, 4, 8. 그 다음에 0이랑 6을 고정해놓고 보면요. 0, 6, 8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2랑 4를 고정해놔요. 얘가 2, 4고요. 6이니까 2, 4, 6 되잖아. 그치? 그 다음 2, 4, 8은 14여서 안 되고. 그 다음 2랑 6을 고정해놓으면 얘는 2, 6, 8도 안 되죠. 그치? 3의 배수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4랑 6만 고정해놓으면 얘는 4, 6, 8밖에 안 되는데 얘 3의 배수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치? 그럼 3의 배수이려면 숫자들이 어때야 돼? 조합이 이래야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니까 얘 같은 경우는 0이 맨 앞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에서 얘는 몇 가지? 네 가지였던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 얘도 네 가지였을 거고. 얘는 3팩까지에서 6가지, 얘도 3팩까지에서 6가지였던 거지. 그치? 6가지, 6가지, 8가지니까 총 몇 가지? 12 더하기 8에서 20가지였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6번은 다 몇 번? 1번이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행렬 A가 1, 5, 0,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가 4A 15승, 그 다음에 더하기 A 10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5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성분의 합이래요. 야, 이거를 막 제곱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그치? 누군가 그렇게 하셨던데?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왜? 거듭제곱골에 대한 행렬의 규칙은 반드시 뭘 살펴보라고요? 케일 해밀턴 살펴보시라고요. 자, 케일 해밀턴은 어떻게 되냐면 행렬 A가 이렇게 생겼을 때 A, B, C, D 이렇게 생겼을 때 반드시 성립하는 식이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다음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E가 영행렬이라고요. 제발 좀요. 제발 좀. 요거라고.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됐을 거냐면 A제곱 하고요. 이렇게 더한 게 0이고 그다음 이렇게 곱한 거에다 얘 빼봐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얘는 말뜻이 뭐였던 거야? A제곱이 뭐였다? 2였단 이야기지. 그치? 맞아요? 그럼 A의 n승은 주기가 얼마였단 이야기야? 거듭제곱골은 주기가 2였지. 그 얘 주기가 얘는 2니까 이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야? 1이잖아. 그 얘는 4A랑 같죠? 얘는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2랑 같고요. 얘는 A랑 같죠? 얘 나머지가 1이니까요. 그 얘는 뭐야? A 더하기 2였던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너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얘네들의 성분의 합이니까 SA 더하기 2, A 더하기 2의 성분의 합 물어본 거니까 SA 더하기 SE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얼마였던 거야? 5고요. 얘는 얼마였던 거야? 2네. 그래서 얼마? 7이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요. 9번은 설마 이런 거 낚이진 않았겠죠. 네.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 안 할 테니까 각자 구해서 계산하셔야 되지. 그치? 10번 별표요. 그 다음 9번은 답지가요. 그 해설이 틀렸어요. 무시하시고 네가 풀었던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이요. 지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요. 1반 학생 2명, 2반 학생 2명, 3반 학생 3명을요. 이렇게 7자리 앉히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7자리 앉힐 때 아무 조건이 없다면 그냥 7팩이었겠죠. 그치? 눈에 보이는 가지수는 7팩이었을 텐데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1반 학생은 같은 열에 앉으면 안 되고요. 2반 학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3열에 이웃하게끔 앉으랍니다. 이런 제한 조건들이 걸려있죠. 그치? 그러면은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이런 제한 조건들을 뭐 하라고요? 선 처리하시라고요. 얘를 선 처리하라고 했는데 너가 뭐 얘를 먼저 할 건지 얘를 먼저 할 건지 시험장에서 판단하셔야 될 텐데 한번 물어볼게요. 같은 열에 이웃하지 않게끔, 다시 미안. 같은 열에 안 앉게끔 하는 것보다 그냥 3열에 이웃하게 앉게끔 하는 요걸 먼저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죠. 이거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이거 봐봐. 2반 학생 2명이 3열에 이웃하게 앉으려면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지. 그치? 저 모양대로 앉고요. 걔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2반 학생이 3열에 이웃하게끔 앉는 거는 몇 가지가 관찰되냐면 4가지가 관찰되죠. 요까지 괜찮죠?
그치? 그럼 2반 학생이 이렇게 앉으나 뒤에 오는 수용도는 똑같을 테니까, 가지수는 똑같을 테니까, 여기에 지금 2반 학생 왔고, 여기 2반 학생 왔다고 합시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가족권 이제 또 처리할게요. 괜찮아요, 이거? 그럼 봐봐, 이제 1반 학생 5명 있잖아. 다시 1반 학생 2명 있잖아요. 그럼 2명한테 가서 물어봐, 일단. 야, 네가 갈 수 있는 자리가 5자리가 있는데, 니네 일단 다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봐. 라고 했을 때, 아무 조건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이 5개를, 이 2명을 앉힐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5가지 중에서 얘네가 앉을 2자리 뽑고요. 그 2자리에 대해서 얘네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까지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을 거야? 얘네끼리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들어와 있겠죠. 이웃하면 안 되는데 같은 열에 있는 게 들어오겠죠. 그치? 같은 열에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은 열에 있는 게 여기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전체에서요 같은 열에 있는 걸 빼버릴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일반 애들이 지금 같은 열에 있을 수 있는 게 하나, 둘이고요. 그치? 맞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이고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게 2팩이잖아. 그럼 총 몇 가지가 발생을 해? 4가지가 발생할 거 아니야. 같은 열에 있는 게. 이게 일반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고요. 이거는 뭐야? 같은 열에 있는 거잖아. 같은 열에 있는 거. 그럼 같은 열에 있는 걸 뺐으니까 여기 남는 건 뭐겠어? 같은 열에 없는 것만 남아있겠지, 여기 안에는. 맞아요? 그럼 봐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2 곱하기 2팩이고요. 나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거. 요거 20에다 4 빠졌으니까 16이라고 하면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봐봐. 뭐 일반 애들이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1반.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잖아. 그럼 걔네는 별다른 조건 없으니까 얘네를 앉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3팩까지잖아.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요? m 곱하기 3팩이래요. 몇 가지게 이거잖아, 지금. m이. 그럼 m은 얼마였던 거야? 64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10번의 답은 얼마? 64였던 거지. 생각보다 안 어렵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 정도 난이도만 나와도 애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경우수가 그만큼 어려워요. 아시겠죠? 뭐 먼저 처리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너가 쌤, 저는 시험장에서 제가 이런 6건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6건을 생각할지 제가 미지수인데요. 저는 세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세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봐봐. 지울게요. 뭐 답은 다 알았을 거고. 자, 봐봐요. 얘가 여기 지금 2반 학생이 앉아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우리 1반 학생 2명을요. 뭐라고 할까요? A랑 B라고 합시다. A랑 B. A,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나 이제 먼저 A를 먼저 앉힐게요. A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요. A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가 조건에 맞춰가지고 B가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1반 학생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럼 A가 여기 있어.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데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이잖아. 그치? 그럼 A가 여기 앉았을 때 가 조건을 만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관찰이 돼? 3가지가 관찰이 되지. 그 다음 A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또 가족권을 만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 관찰돼? 3가지 관찰되지. 그렇지. 3가지. 그 다음 또 A가 여기 앉았어. 그럼 그때 가족권 만족하는 거 몇 가지 관찰돼? 3가지잖아. 똑같이. 그치? 그럼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거. A가 여기 앉았어. 이때는 몇 가지가 관찰이 돼? 4가지 관찰되지. 그럼 총 몇 가지야? 가족권 만족하는 게. 12에다가 4니까 16가지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세도 괜찮고요. 오케이. 괜찮죠? 네. 그래서 얘는 전체가 16 곱하기 2 곱하기 2팩에다가 나머지 3명 앉혀야 되니까 3팩. 그래서 얘가 64였던 거. 생각보다 안 어렵죠? 다시 점검하시죠. 아까 처음 풀이랑 요 풀이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11번 별표요. 내가 저번 시간에 강동구에서 강조했던 건데. 지울게요, 이거. 일단 보고 합시다. 얘가 연립부등식이 주어졌는데요. 연립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얘네 해가 뭐랍니까? 모든 실수랍니다.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래요. 그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얘를 만족하는 범위와 얘를 만족하는 범위의 공통 범위가 뭐였다? 모든 실수였어. 이 얘기잖아요. 그치? 야, 그러려면 얘 해도 뭐여야 됩니까? 모든 실수여야 되고요. 그치? 얘 해도 뭐여야 되겠어요? 모든 실수여야 둘의 공통 범위가 모든 실수였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이 해석은 괜찮죠?
그치? 그럼 봐봐. 얘가 모든 실수였다는 이야기는요, 요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너가 이거를요, 이제 식으로 풀려는 순간 그때부터는 풀 수가 없게 되거든요. 왜? 일단 A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난 B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어렵잖아요. 그 내가 얘기하기로는 부등식을 이제 너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파악하라고 계속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죠.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럼 봐봐. 너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쉽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조금 그리기가 짜증나는 게 B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치? 내가 예를요 이렇게 바꿔갖고 그릴게요. 절대값 X 플러스 A 플러스 B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다고요. 이거. 그럼 봐봐요. 요 그래프 그릴게 위에 있는 거. 야 이거 어디서 꺾여요? 마이너스 A에서 꺾이지 X가. 얘 마이너스 A일 때 뭐 지나? 마이너스 A, B 지나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A, B 지나면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클 때 얘는 기울기가 1이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A 플러스 B고 이렇게. 그치?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린 거 쉽잖아. 근데 요 놈이 뭐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Y는 6이라는 놈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 Y는 6이라는 게 여기 있다고 하자. 이렇게. 그럼 이거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치? 그러다가 Y, 자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와버려. 이렇게. 그럼 이래도 아직까지는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거 맞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와버려. 그럼 얘가 이 주황색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즉, 이 B는 어때야 돼? B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걸 만족을 하려면. 항상 만족하고 있으려면. 맞아? 그러니까 말뜻이 뭐냐면 요걸 만족하려면 왼쪽에 있는 요 함수의 최소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항상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왼쪽에 있는 요 놈의 최소값이 얼마인데? B잖아 지금. 맞아? 아 그럼 첫 번째 저 부등식을 만족을 하려면 B가 어때야 된다? 6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인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 봐봐. 얘는 이제 2차 함수잖아.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얘는 Y는 6보다 어때야 돼? 항상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이 말 아니야? 여기 항상 만족을 하려면 요 놈의 최대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항상 만족하고 있겠지. 최대값. 얘 최대값이고. 맞아? 최대값 어떻게 구하냐면 또 그새 까먹었을 테니까 우리 2차 함수 이렇게 있잖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잖아. 그치? 얘 꼭 시험에 잡혀는 어떻게 구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그치? 저거 집어넣기 시험장에서 싫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4분의 7 콤마 그 다음에 4분의 판별식이니까 4분의 49네 이거. 왜? 뒤가 0이니까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16분의 49지 이거. 맞습니까? 근데 여기 뭐 잘못 적었네요. 6 아니죠 이거? A죠? A지 이거. 미안. 이거잖아. 그치? 어쨌든 얘가 A고. 그러면 얘 최대값이 16분의 49인데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얘가 항상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래서 요걸 만족을 하려면 A가 다시 16분의 49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걸 만족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되고 이걸 만족하면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B의 값 중에 최소의 정수값은 얼마? 6이잖아. 요거 만족하는 거에 3점 얼마니까 요거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 A는 얼마? 4지. 그래서 이 둘을 뭐 해달래? 더 해달래. 얼마였던 거야? 10이었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네. 12번 별표. 자 볼게요. 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답니다. 서로 다른 내실근이요. 일단 1차 당황 포인트는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일단 너 머리가 아프죠. 왜 아프냐면 난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내실근 이러면 떠오르는 게 없잖아. 뭐 떠오르는 거 있어? 없지.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바로 기계적으로 떠오르지. 근데 얘는 없잖아. 당황스럽지 거기가 일단. 근데 보니까 얘 생긴 거 봐봐. 이거 4차 방정식이긴 한데 4차 방정식 한데 좀 특이하지. 뭐가 특이하냐면 짝수 차수들만 있잖아. 항이. 내가 요 놈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요. x제곱에 대한 저 식을요. 얘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얘는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 그치? 그럼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다시 2차가 되는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 2차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복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잖아, 얘. 맞아? 그럼 봐봐. 이렇게 복 2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얘를 일단 치환을 해볼게.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이고, 얘 두 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를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 말뜻이 이거잖아. t가 뭐여야 돼? 알파이거나, 그치? 또는 t가 뭐여야 돼? 베타여야 하지. 근데 요 해석이 또 뭐냐면 t가 뭐였어? x제곱이었잖아. 그 얘는 x제곱이 뭐였다? 알파였고, 또는 x제곱이 뭐였다? 베타였다는 이야기지.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실제로 x는 얼마였던 거야? 뿔마 루트 알파고 얘는 뿔마 루트 베타잖아. 즉 이걸 풀어놓고 나니까, 치환해서 풀어놓고 나니까 얘 네 근이 뭐였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였다는 이야기지. 그럼 잘 봐. 얘네 두 개가 다 뭐여야 돼? 실수여야 되잖아. 얘도 실수하고 얘도 실수여야 돼. 그럼 알파랑 베타는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0보다 커야 되지. 얘가 0보다 커야 실수잖아. 그리고 얘도 0보다 커야 실수였던 거지, 그치? 맞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얘 이 4차식이 서로 다른 4식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여야 된다?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달라야 되니까 알파랑 베타는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달라야 되는구나, 이거지, 이렇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 심지어 0도 안 돼. 왜? 중근 가지면 안 되니까. 맞아? 자, 그럼 봐봐. 얘 지금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밑에 거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그럼 봐봐. 요 밑에 거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지금 요렇게 더한 거고, 얘가 얘랑 얘 이렇게 둘이 곱한 거잖아, 그치? 그 얘가 근이 이거네. t고 ab 4a-4b네 이거. 그래서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두 근이 ab랑 4a-4b였던 거지, 그치?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럼 봐봐. 이 말뜻이 뭐였던 거냐면 t가 이거였고 t가 이거야 되니까 t는 ab이거나 또는 t는 4a-4b였어야 되고, 근데 t가 뭐였냐면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이 ab이거나 또는 x제곱이 4a-4b여야 되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 ab고, 얘도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 4a-b라고 이렇게. 맞아? 그럼 결국에 요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뭐였다? 이거였는데 얘네가 싹 다 어때야 된다고? 다 실수해야 돼, 그치? 자, 그러려면 조건이 뭐야? 요 안에 있는 이 값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그 다음 요 값도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 둘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요 조건들 아니야? 이 조건들을 내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한번 적어볼게. 아, 그럼 AB가 0보다 커야 되고 4A-B도 0보다 커야 되고 AB랑 4A-B랑은 뭐여야 돼? 달라야 돼.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자, 그런데 요걸 만족하는 15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15A와 B의 순서쌍의 개수 몇 개냐 이거잖아, 지금. A랑 B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15 이하의 자연수지, 그치? 그럼 1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거 다 만족하고 있겠지. 이건 볼 거 없지. 맞아? 야, 자연수끼리 곱해는 당연히 0보다 클 거 아니야, 이건. 이건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볼 거 없지. 얘 봐봐, 얘. 얘가 이거 만족하려면 A가 어때야 돼? B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맞지? 그럼 봐봐. 너 A랑 B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이 뭐야? 1부터 15잖아. 그럼 1부터 15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아야 되지. 2개 뽑아서 이런 순서를 가지려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1이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야, 지금? 105가지지, 이거. 15C2가.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뭐 만족하는 거 빼야 돼? A, B랑 4A-B가 같은 거는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달라야 되거든.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은. 같은 거 빼줘야 되지. 그리고 같은 거를 내가 찾아볼게. 그럼 A, B랑 4A-B가 같은 걸 네가 찾아야 된다고. 몇 개나 있는지. 근데 이거 찾는 게 또 문제야. 봐봐, 이거. 너 뭐 숫자 집어넣고 네가 찾을 거 아니잖아, 이거. 그럼 얘는 보니까 문자 두 개에 식 하나니까 어떤 형태인 거야, 이거? 부정방정식 형태지, 이렇게. 맞아? 그럼 요거 만족하는 AB 값 찾을 거야. 자연수 AB 값. 그래서 A, B고 억지로 맞춰. -4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6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a 플러스 4,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6이었던 거고,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조금 바꿔보면 a 플러스 4, 4 마이너스 b는 16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너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이걸 만족하고 있는 애들을 찾을 거야. 그래서 걔네를 뺄 거야. 그치? 그럼 둘이 곱한 게 16이니까 얘는 얘가 더 커야 되잖아. A가 B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얘는 16, 1이고 8, 2고 4, 4까지는 볼 것도 없지. 왜? 얘가 더 커야 된다니까? 맞아? A가 B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냥 볼 것도 없으니까 이것만 찾아주면 되네. 그 A는 이거 얼마였던 거냐면 12고 B는 얼마였던 거야? 3. 이건 A가 4여야 되고 B는 이거 얼마였던 거? 2. 해서 못 빠져야 돼? 12,3이랑 4,2는 요걸 만족을 못 한다고. 그래서 빼줘야겠네. 그래서 총 몇 개를 빼줘야 됐던 거야? 105개 중에서 12,3이랑 4,2라는 이 순서상 두 개는 뭐 해준다? 빼줘야 되네,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개였던 거야, 이거? 103개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요 보기차식 형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문제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빼놨거든요. 자, 일단 시간을 좀 줄 테니까 6분 정도 주겠습니다. 오답하십시오. 저기 오답노트 안 갖고 온 사람 손 드시고요. 자, 뒤에 보시면요. 48페이지요. 피십시오. 방금 얘기했던 요 보기차식 형태의 실근의 개수 있죠. 요게 각종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요. 미리 얘기하는데 고난도 테마 맞고요. 킬러 유형 맞고요. 1등급을 가릴 문제라서 너가 만약에 쌤 저는 시원하게 1등급은 포기하랍니다 하면 안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1등급 포기하랍니다 하면 안 보셔도 되고요. 쉽게 나오는 형태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하나는 꼭 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는 밑줄을 좀 치워가겠습니다. 48페이지에 일단 복 2차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럼 복 2차식이라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밑줄이요. 두 번째 문단에 x4승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는 0 이런 형태 있죠. 그치? x제곱을 한 문자로 치환하면 다시 2차 방정식 꼴이 되는 이런 애들을 복 2차식 꼴이라고 합니다. 복 2차식 꼴. 그쵸? 그래서 밑줄이요. 봐봐. 겉으로 보면 4차 방정식인데요. 실제로는 x제곱만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즉 t는 x제곱으로 치환하시면 t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는 0꼴의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중요한 점은 단순히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x제곱은 t니까 t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원래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결정이 되죠. 그 t가 양수면 실근이 2개, t가 0이면 중근 하나, t가 0보다 작으면 허근 2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에 맨 위에 첫 번째 줄, 다시 밑줄이요. 복 2차식의 실근의 개수는 뭘 보시면 되냐면 치환한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완전 별표죠. 복 2차식의 실근의 개수는 치환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랑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요. 요거를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다고요.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너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복 2차식 꼴이 이런 꼴일 거 아니야. x4승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는 0 이런 꼴이었을 거야. 그치? 맞아요. 자, 그런데 얘를요.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는 0이라는 이런 뭐야? 2차 방정식이라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결국에 얘는 말뜻이 뭐였던 거냐면 x제곱이 t였는데 그 t가 뭐였다? 알파여야 되고 베타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결국에 뭐여야 되냐면 x는 뿔마 루트 알파이거나 뿔마 루트 베타여야 된다고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얘네가 싹 다 뭐여야 돼? 실근이고 싶으면 알파랑 베타는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0보다 커야 되고. 허근이고 싶으면 알파랑 베타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0보다 작다는 거지. 맞아? 즉 이런 복 2차식 형태의 실근의 개수는 뭘 판단하시라고요? 치환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를 판단하시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생긴 게 되게 특이하죠. 봐봐, 어떻게 생겼어요? 둘이 절대값은 같고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두 개고요. 그치? 얘도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두 개죠. 만약에 실근이었다고 한다면. 요거 가지고 강동구에서 킬러 문제 하나 냈거든요. 강동구에서.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복 2차식의 실근의 개수는 결국 뭘 보시라고요? 치환한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48페이지 그 맨 아래 보시면요. t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요. t가 0이면 중근이고요. t가 0보다 작으면 허근 두 개였던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 복 2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의 부호를 판단한다? t의 부호, 즉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를 판단하신다고요.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가보세요. 49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보통 이제 발문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4차식이 주어진 이 복 2차식의 형태가 4차식인데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치환한 이 두 문자가 어때야겠어? 0보다 커야겠죠, 둘 다. 그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얘가. 자, 그래서요.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2번 해볼게요. 연습 2번. 이거 나오면 킬러거든요. 해보십시오. 연습 2번. 자, 보겠습니다. 요 4차 방정식이요. 실근만 같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그치? 그럼 봐봐요. 요 4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 복 2차식 형태잖아요. 그래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t제곱 플러스 2, 3 마이너스 A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잖아요. 그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을 거고요. 그치? 맞아요. 그럼 말뜻이 뭐냐면 x제곱이 t였고 그럼 얘가 알파이거나 베타여야 돼서 x가 뭐였던 거냐면 뿔마 루트 알파고 뿔마 루트 베타인데 얘네가 뭐다? 요 4차 방정식의 근이었던 거죠. 근. 근데 얘네가 죄다 뭐이고 싶어요? 실근이고 싶다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실근이어야 되니까 알파랑 베타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러면 유치한 거에 낚인 겁니다. 너. 실근이라는 거는 뭐까지 포함인 겁니까? 예? 중근까지 포함이죠. 0. 그러니까 알파가 0 이상이고 베타도 0 이상이어야 됐다는 이야기지. 즉,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여야 된다? 0 이상, 또 얘도 0 이상 이래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까? 그럼 이제 봐봐.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근의 분리 문제인데 이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합니다. 봐봐. 1번, 2번, 3번 했을 때 두 근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두 근의 합인 2a-3이 뭐겠습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놈을 더해놨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놈을 곱했을 때 알파 베타인데 얘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고요. 얘가 뭐여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치? 세 번째로요. 얘가 서로 다른 어쨌든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제 판별식이요. 3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10이 어때야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거. 왜?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아닌 거죠. 얘 같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실근만 가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만족해주려면 a가 어때야 되냐면 3 이상이고요. 두 번째 거, 요 부등식, 2차 부등식 만족하려면 a가 2 이하 5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요거 만족하려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6a, a가 10 이상이죠, 이거. 맞나요? A가. 미안. A가 1 이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A가 1 이상이고.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봐봐요. 이렇게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얘잖아요. 그치? 그 다음 이렇게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뭡니까? 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요거의 근은 뭐였겠습니까? 요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뭐였겠습니까? 5 이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정말 간단한 문제거든요.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요거 하나 나오면 애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거. 보기차식 형태 나오면요. 아시겠지?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요. 뒤로 와봐요. 연습 3번 별표 많이고요. 걔는 출제순위 높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연습 3번. 자, 봐봐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요.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게 되면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게 되면 요런 지금 t에 대한 치환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저 알파 베타 있으니까 m과 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t가 m이려면 x제곱이 m이니까 m 또는 n이어야 되니까 이 말뜻이 뭐였던 거냐면 x는 뿔마 루트 m이고요. 또 뿔마 루트 n이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얘네가 서로 다른 내실근이래요. 그치? 그럼 서로 다른 내실근이었으면 얘네 근의 형태가 어떻냐면요. 수직선상에서 0 찍었을 때 둘 중에 m이 절대값이 더 크다고 할게요. 여기가 루트 m,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m이고요. 여기가 루트 n,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겠지 지금 생긴 게. 이 항상 근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내실근을 가지게 되면요.
근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잖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였겠죠. 근의 형태가.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 알파가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m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n인 거잖아. 그리고 이거 제곱하면 얘는 뭐야? m이지 요거. 알파가 요거였으니까 얘 제곱하면 m이잖아. 베타가 이거였으니까 얘 제곱하면 n이고 그럼 m 플러스 n이 얼마였다? 5였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얼마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지금? 5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럼 2a-9가 뭐였다? 5였구나 해서 a는 얼마였던 거야? 7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요. 요게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면 얘네들의 근의 형태는 반드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대값은 같고요 부호가 다른 두 쌍의 근이에요. 서로 다른 내실근이면요.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킬러 문항 냈던 게 다음 페이지요. 5페이지 별표요. 5페이지래. 연습 5번 별표 2개. 자 보겠습니다. 얘도요 복 2차식의 두 실근과 두 허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딱 봐도 너 일단 압도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미지수가 몇 개야. 그치? 너무 심각하잖아 미지수가. 자 그런데 우리 이 얘기 알 수 있죠. 이 복 2차식을요 너가 치환했을 때 얘 두 근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였다고 한다면 결국에 얘 근의 형태는 근데 알파 베타가 있네. m과 n이었다고 한다면 얘 근은 x는 뿔마 루트 m이고 뿔마 루트 n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네 근이. 그럼 걔네는 싹 다 뭐다?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라고요. 그치? 그럼 봐봐. 실수였을 때 이 둘은 어떨 거야? 부호만 달랐겠지. 그 얘가 뭐였겠어 얘는? 마이너스 알파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 다음 허근이어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음수였을 때 허근이어도 부호만 달랐겠지 두 개가. 맞아? 그럼 얘가 지금 감마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감마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델타가. 그럼 미수 줄였지 너. 그럼 봐봐. 이때 얘가 알파고 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는 이 알파가 뭐였다는 이야기고 양수였다는 이야기지. 얘는 양수, 얘는 음수였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알파가 양수였고 이렇게. 나 조건에서 너한테 주는 거는 델타가 마이너스 감마니까 이건 2 감마였던 거고 얘가 2 곱하기 얘에서 얘 빼주시면 2 알파 i였네 이렇게. 맞아? 그러면 감마는 뭐였다? 감마는 2 알파 i였네. 맞아? 이거지 괜찮지? 그럼 봐봐.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게. 얘가 알파 제곱이고 베타 제곱도 알파 제곱이었을 거고요.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4 알파 제곱이지 이거 제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델타의 제곱도 마이너스 2 알파 i를 제곱했을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12였다고. 이 얘기 아니야 이거? 맞아? 그러면 이거 정리되면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 알파 제곱이었던 거고 얘가 마이너스 12야. 그럼 뭐야 이거? 알파 제곱이 얼마였다? 2였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2였고 그 알파는 양수였으니까 루트 2네.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두 근이 뭐였던 거냐면 요게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였고 감마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 얘는 2루트 2i랑 마이너스 2루트 2i였다고 이렇게. 맞니? 그러면 얘 근이 지금 얘가 임수분해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 이거잖아 지금. x 마이너스 루트 2 굳이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2루트 2i x 플러스 2루트 2i 이거였던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거 전개할게. 이거 어떻게 돼? 합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얘도 합차니까 x제곱 플러스 8이잖아 이거. 맞아? 그럼 전개해. x 4승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었던 거네. 그래서 저 a가 얼마였던 거야? 6이고 b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6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둘을 뭐 해달래? 거기다가 얘까지 해달래? 거기다가 베타 감마 i래. 베타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루트 2였고 그 다음에 감마는 2루트 2i였죠. 2루트 2i고 그 다음에 거기다 i까지 곱해달래 이렇게. 거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4i에다가 플러스 4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10 마이너스 16이어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6 즉 4번이었던 거지 연습 5번은.
맞습니까? 요게 이제 보기 차식 가지고 내는 킬러 문항의 대표적인 문제 형태고요. 요거는 1등급을 네가 바라지 않는다고 하시면 버리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나중에 4차 방정식 가면요. 4차 함수 들어가면 미적하실 때 이렇게 보기 차식의 형태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0에 대해서 대칭이고 요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0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근이 이렇게 부호가 서로 다른 거 두 쌍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돼요. 나중에 가시면. 3번은 뭐 쉽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요 3차 방정식의 한화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대요. 그 오메가 3승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x-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실근이고요. 여기서는 허근 두 개네요. 그치? 그래서 오메가가 누구의 근이었을 거냐면 얘의 근이었겠죠. 아,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주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너 이거 봐봐. 이거 보면은 연속된 세 개 항의 합은 얼마? 0이란 이야기죠. 오메가씩 곱해나가면서 연속된 세 개 항의 합은 0이니까 2부터 25까지 총 24개는 0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남는 게 얘만 남죠.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1이고 B는 1이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둘의 합입니까? 둘의 합은 얼마? 2였던 거죠. 이렇게. 맞아요.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번 봐봐요. 이거 그릴 때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 있잖아요. 얘 3분의 2에서 꺾이죠. 3분의 2,0에서 꺾이고요. 3분의 2보다 크면 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고요. 3분의 2보다 작으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런 직선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6인데 봐봐, 얘는 기울기가 1이고요. 얘는 3이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기울기는 어떻게 비교한다 그랬냐면 교점 기준 오른쪽 봤을 때 위에 있는 놈이 뭐다? 기울기가 더 큰 놈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3이니까 얘는 좀 누워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y는 x 플러스 6 이렇게 생겼을 거고, 너한테 물어본 게 여기 지금 꺾은 선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 x범위죠. 그치? 그럼 교점좌표 찾아주면 얘에서 얘 빼시면 2x 마이너스 8이니까 4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네요. 그치? 따라서 요거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고 이랬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빠르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뒤로 오셔가지고요. 서술형 1번이요. 별표입니다. 게 봐봐요. 3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는데요. 얘는 이렇게 내면은 킬러급은 안 되지만 중위권 거르는 용은 바로 됩니다. 이건. 봐봐. 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밑줄이요. 실근이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가 되래요. 서로 다른 실근 2개가 됩니다. 그럼 봐봐. 설마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과 허근 하나였겠구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허근은 짝수기 가져야 되죠. 그치? 맞아요? 그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는 뭐였다는 이야기 반드시? 중근이었다는 이야기죠. 이거.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어쨌든 얘 근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걸 인수분해 한 뒤에 보겠습니다. 3차식이라서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요. 요 A를 없애고 싶어요. 근데 여긴 3A고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2A니까 X에다 1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1 대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이죠,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됐을 거야. X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이 2A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AX. 이렇게 있었겠죠.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실근 1은 이미 확보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1이 아닌 중근이요. 이렇게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 거 맞죠? 맞아요? 또는 얘가 1이고요. 1이 중근인 경우 이렇게. 이랬을 때 이렇게 되면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 맞죠? 물론 이 경우나 이 경우나 t는 뭐면 안 됩니까? 1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경우이려면요. 얘가 지금 뭘 가져야 돼? 중근 가져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0이어야 돼서 판별식이요. a가 얼마였던 겁니까? 4였던 거잖아요. 그치? a가 4면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여서 x가 얼마였던 거? 2지. 그럼 2 이랬으니까 문제 있어? 없어? 없지. 괜찮네. 그럼 a는 4인 거 하나 찾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1을 근으로 가져요. 1. 그럼 1을 근으로 가실 때 대입해보니까 a-3은 0이고 a가 3이었네. 그럼 3 대입하고 확인 좀 할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어서 요거의 근이 1이랑 2네요. 그럼 얘 이런 상태잖아. 그치? 그럼 괜찮네요. a는 3인 거 찾았죠. 그래서 이 둘의 합을 물어봤던 거잖아. 그치? 그럼 7이죠.